인간이 해낸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발견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두려워하던 일조차 사실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오늘도 정원의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 1억 2천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여태까지의 모든 자기계발서들의 기초가 된 원석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한 후 엔지니어들에게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죠. 설계도면을 그려본 기술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자들 모두 포드가 말하는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포드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법처럼 그 엔진을 만드는 비밀이 발견되었습니다. 포드의 성공 원칙은 열망이었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으로만 보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오늘 제가 낭독해드리는 부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저자는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고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만들어냈고 그리하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철학에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원칙 중에 오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부분으로 불안을 물리치고 뚝심 있게 해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 낭독을 여러 번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신을 믿을 힘을 기르기 위해 오늘도 정원의 책방으로 떠나 보실까요?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닿아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 반응을 끌어낸다. 힐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믿음과 무한지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함의를 담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힐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무한지성은 인간 정신의 일부분, 다시 말해 예감,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을 정의하고자 사용한 단어이다. 힐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몰입상태 혹은 존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사고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여겼다. 다만 잠재의식의 역할과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원칙들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 믿음과 결합하게 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 범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그걸 견뎌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꾼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현대의 동기부여 이론 중에 잠재의식은 무엇이 현실이고 생생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는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선수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자유투 연습을 했다. 각 팀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침을 받고 팀별로 따로 연습했다. 한 팀은 매일 골대에서 자유투를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다. 두 번째 팀은 연습하지 않고 심지어 농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 팀 역시 연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신 매일같이 골을 넣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연상하는 연습을 하게 했다. 실험이 끝나고 세 팀의 기량을 다시 측정했다. 연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팀은 기량이 감소했다. 연습을 매일 한 팀은 뚜렷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 실제 연습 대신 상상 연습을 했던 팀은 매일 연습한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량이 향상되었다. 힐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확실한 아이디어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변에 그게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달라붙어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도 함께 받아들인다. 서로를 무효화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해했다면 이제 이론을 적용할 때다. 실험하고 연습하여 자신이 잠재의식에 지시하는 것과 믿음을 결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 만들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니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어떤 신조나 종교적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자기 암시가 만들어내는 정신 상태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제 자신에게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일구게 하는 원칙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마법.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 나가고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자기 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꿔나갈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쓸 수 있다. 자신감 선언. 내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행동해 가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지배적인 생각은 외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점차 물리적 현실로 바뀐다.
따라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한 심리적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열망이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는 목표를 달성할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서 자신감을 개발할 것이다. 인생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여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것이다. 나 역시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심, 회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기억하고 매일 한 번씩 반복해서 읽고 이 선서를 완전히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사고와 행동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주적이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선서는 심리학자들이 자기 암시라고 부르는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다.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검증된 기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 선서에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진실이 담겨 있다. 패배에 주저앉는다면 가난하고 비참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점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은 부정적인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고 자극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그에 걸맞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전기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우리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참과 실패,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자기 암시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이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무한지성의 힘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암시의 법칙은 불신과 의심 역시 똑같이 받아들여 그것을 물리적 현실로 바꾼다. 자신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의 그 생각들이 단단히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단단해진다. 자기 능력을 확신하면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마음 일부가
무한지성에 가 닿을 수 있게 된다. 무한지성이 작동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의식 역시 그 믿음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의식이 저항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의식으로 보내기가 더욱 쉬워진다. 인생에서 믿음의 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번에는 믿기가 더욱 쉬워진다. 바람이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생각이라는 돛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는 상상치 못한 성취로 이끌어주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 강조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시인이 품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꾀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오늘도 끝까지 정원의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